(2016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후 대통령이 되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 세계적으로 몰아치는 정치적 올바름의 폭풍에 대항하겠다는 의미에서였죠. 하지만 트럼프의 4년 임기가 끝난 이후 치러진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스트우드는 트럼프의 재선이 아니라 마이클 블룸버그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합니다. 트럼프로 인해 정치가 천박해졌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지난 선택에 대해 후회하는 뉘앙스를 내비친 건 덤이었죠. 자유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옹호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자신과 같은 비전을 갖고 있다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후보라도 얼마든 지지 의사를 비치는 그에게는 언제나 진정한 보수주의자와 같은 칭호가 따라붙곤 합니다. 이는 그의 사생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가 필모그래피 내내 영화 속에서 내비쳐왔던 사상에서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의 모습은 어찌 보면 가장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미국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가 전통적 미국인의 표상이라면 오늘날 미국인의 모태라고도 할 수 있는 청교도 정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불가지론자인 그의 종교적 견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트우드의 세계관은 사실 그리스도교 정신과는 상충되는 바가 크거든요. 가장 전통적 의미에서 미국인이라 부를 만한 이해 견해가 이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적인 것과 미국을 만든 그리스도교 정신은 더 이상 양립할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오늘날의 세계사를 미국 없이 논하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리는 입도 떼지 못한 채 역사를 논한다는 목적 자체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현대 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말해봐야 입만 아플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으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미국은 어떤 역사를 겪어왔던가요? 신대륙 발견 직후 스페인에서 이주했던 정착민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머지않아 모두 사망한 것과 달리 매사추세츠 지역으로 이주한 영국 출신 청교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에는 좋게 말해도 주님의 은총이 있었던 거였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들은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과 남북전쟁, 서부 개척 시대를 거치며 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한 미국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국가 마지막 가사가 언급하고 있듯이 자유로운 이들의 땅, 용기 있는 이들의 고향을 자임하고 있죠. 박해를 피해 아메리카로 이주해온 청교도들을 모태로 하는 미국이 이런 가치를 내건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와 용기라는 가치는 어찌 보면 지극히 그리스도교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영상의 첫 부분에서 꺼냈던 의문이 비로소 제기됩니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미국적인 가치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논하는 그리스도교 정신이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오늘날 미국적 의미에서의 자유와 용기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적인 것과 많은 부분 상충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무한한 책임을 소환하는 무한한 자유,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용기, 이런 미국적인 구호는 사실 약자들의 연대와 공동체성을 요구하는 그리스도교 정신에서는 제약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오늘 우리가 논해볼 필요가 있는 감독이 바로 클린트 이스트우드입니다. 그의 필모그래피는 어떻게 보자면 미국적 가치를 가득 품고 있던 기고만장한 어깨 위에 책임이란 짐을 내리고 그리스도교 윤리라는 짐을 새롭게 지우는 것에 가깝거든요. 이쯤에서 제가 생각하는 길고도 긴 그의 필모그래피 여정을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약해 빠진 놈들에 대한 근원적인 혐오가 그들과의 연대로 이어지기까지. 약간은 장난조로 말을 꺼낸 감이 있지만 저는 이 한마디가 그의 영화 세계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 스파게티 웨스턴의 대표 액션 스타로 배우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는 71년 스릴러 영화 어둠 속의 벨이 울릴 때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합니다. 72만 5천 달러라는 당시 기준으로도 상당한 저예산으로 제작된 영화였지만 이 영화는 북미에서만 1,0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며 흥행과 평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습니다. 하지만 이스트우드의 초창기 필모그래피의 세계관을 대변하는 영화는 두 번째 연출작인 평원의 무법자였습니다. 이스트우드는 이 영화를 통해 자신의 액션 스타로서의 커리어를 잇게 해준 서부극 연출에 처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이 작품은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석양의 무법자 등의 명작을 배우와 감독으로 함께 작업했던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을 떠올리게 하는 피카레스크적인 연출로 호평받기도 했죠. 특히 평원의 무법자는 이탈리아 등의 타국이 아닌 미국 내에서 제작된 서부극으로는 이례적으로 서부 개척 정신으로 일컬어지는 미국 근대사를 신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려낸 근대 미국은 오히려 폭력과 야만이 가득한 역사적 모습 그대로였죠. 이는 다소간의 논란을 낳기도 했지만 그가 노년기 전까지 만들어낸 작품들이 품고 있는 세계관은 사실상 이 작품에서 이미 어느 정도 갈피를 잡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세계관을 일컬어 가장 전통적 의미의 미국인의 세계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화를 통해 개척 정신의 신화를 미화하던 당대의 서부극 작가들, 그리고 미국 측 영웅주의를 숭상하던 대중들과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은 서부 개척 역사의 어두운 이면 또한 감추지 않을 정도로 미국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화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진실과 역사 아래에서 미국을 신뢰하고 자랑스럽게 여긴 겁니다. 현대 미국의 적자라고도 할 수 있는 백인 남성이자 한국전 참전 용사, 그리고 보수적 자유주의자라는 정체성으로부터 오히려 이스트우드는 그러한 미국의 주류 사회가 쉬쉬하던 자신들의 그림자까지도 당당히 소환해내고 반성을 논할 정도로 성숙한 성찰을 해냅니다. 말하자면 그는 자유와 용기라는 가치를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초였던 겁니다. 이제야 제가 앞서 정리한 문장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스트우드의 초기 영화 세계에서 드러난 정체성과 세계관은 약해 빠진 놈들에 대한 근원적 혐오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평원의 무법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 등으로 대표되는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의 이스트우드 작품들에서 세계는 약한 자들이 망쳐놓은 악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약하다고 함은 물리적으로 힘이 없다거나 가난하다거나 배움이 짧다거나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올바르게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냄을 부끄러워하는 것에 가깝죠. 이제야 그가 왜 자신이 연출한 서부극에서 결코 미국을 신화하려 들지 않았는지가 드러납니다. 미국의 강인함과 정의로움을 논하면서 개척시대에 자행된 수많은 야만과 폭력의 역사를 신화 속에 숨기려 들던 대부분의 서구극 작가들이야말로 그가 바라본 약해 빠진 놈들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이스트우드의 영화 속에서 악을 행하는 인물들의 동기를 보면 보다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모두 자유롭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악의 길로 빠져듭니다. 범죄자들은 자신의 것을 지킬 용기가 없기에 남의 것을 빼앗고, 포주들은 자신의 자유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여성들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또 백인들은 타인종과의 경쟁에서 이길이라는 확신이 없기에 흑인과 멕시코인, 원주민을 차별하죠. 이스트우드가 보기에 결국 모든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약해 빠진 놈들인 겁니다. 그들은 미국이라는 자유롭고 용기 있는 이들의 공간을 더럽히는 무례한들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차별받고 억압받는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 불황자와 같은 이들은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잘 알고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영화 속에서 가장 악에서 멀리 떨어진 이들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트우드의 초기 세계관은 특이하게도 절반 정도는 그리스도교적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반그리스도교적입니다. 우선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는 약자들이 악을 저지른다는 사고방식을 생각해봅시다. 약함이 곧 악함이라는 세계관은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교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영육의 강건함과 악으로부터의 구제를 함께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세계가 약해 빠진 놈들이 악을 저지르는 공간이라는 이스트우드의 선언은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교 정신의 바탕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약함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90년대까지의 이스트우드 영화들은 지극히 반그리스도교적인 대안을 내놓습니다. 강한 채로 남기 위해 약자들의 악한 세계로부터 등을 돌려 속세를 떠나는 등장인물들을 주역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평온의 무법자, 고독한 방랑자,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그가 이 시기 연출한 서부극에서 주인공들은 불의한 세계를 멀리하고 홀로 떠나는 이방인 혹은 방랑자들입니다. 물론 이는 서부극의 전통적 플롯을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통 서부극이 외부의 개입을 통한 권선징악적 구조를 위해 이런 주인공을 설정하는 것과는 달리 이스트우드의 20세기 서부극에서 주인공들은 약한 이들의 악한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를 떠난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입니다. 즉 누군가가 선하게 살아가기 위한 공간은 세계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에 평온의 무법자의 주인공인 이방인이나 용서받지 못한 자의 주인공 빌 머니와 같은 인물들은 정통 서부극이 그려내듯이 전형적인 선역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인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트우드의 해결책은 반그리스도교적이라는 지점 외에도 큰 문제를 떠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언급했던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의 구원 가능성이 부재하다는 거죠. 이방인이나 방랑자가 제 아무리 그들의 서름을 달래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한들 세계 자체가 영구적으로 변화할 수는 없는 탓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의 고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이스트우드는 자유와 용기를 최우선으로 삼는 미국인으로서의 자신은 유지할 수 있을지언정 약한 이들의 악한 공간으로서 규정된 미국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탓입니다. 그런데 자유와 용기의 공간으로서의 미국 없이 자유롭고 용기 있는 미국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존재할 수 있나요? 그의 지난 세계관 속에서 결국 이스트우드는 자신을 긍정하기 위해 자신의 기반이 되는 세계를 등져버린 겁니다. 이런 한계를 직시한 탓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1992년 용서받지 못한 자를 끝으로 플롯에 있어 실질적으로 서부극의 구성을 가져오긴 할지언정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서 더는 가장 미국적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서부 시대극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21세기에 이르러 그의 세계관은 크나큰 변화를 겪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인으로 남기 위해 미국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기에 이른 겁니다.
강자의 입장에 서서 약해 빠진 놈들을 근원적으로 혐오하던 그의 세계관은 비로소 연대의 가치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자신을 직시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서 그는 그제야 강하게 남기 위해 세계를 등지려고 시도하는 자신 역시 결국엔 똑같은 약해 빠진 자였음을 인정한 겁니다. 밀리언 달러 베이비, 그랜토리노와 같은 그의 21세기 대표작들에서 이스트우드는 더 이상 악을 저지른 이들을 향한 피해 복수라던가 악한 사회와 그곳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인물의 구도를 그려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이전까지 시혜적으로 도움받는 자들로만 그려지던 소외된 이들의 공동체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랜토리노에서 모든 다른 이들을 냉소하고 심지어는 고해를 말하는 성당의 신부를 과잉 교육받은 27짜리 수총각이라며 이죽거리던 월트가 끝내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자노비치 신부에게 죄를 고해하며 약함을 인정하는 대목이 이런 그의 변화를 대변합니다. 약함으로 발생하는 악을 혐오하기에 자신도 똑같이 약해지지 않고자, 그러니까 악한 세계에 물들지 않고자 스스로를 끝없이 사회에서 단절된 공간으로 내몰던 그랜토리노의 월트는 어찌 보면 노인이 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유롭고 용기 있는 자들의 공간인 미국과 그곳에 소속된 미국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더 이상 강한 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자신들의 과거조차 직시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 빠진 이들과 그들을 유혹으로 이끄는 악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과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구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모험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용기가 깃든 미국을 지켜내기 위한 여정이죠. 진정으로 자유롭고 용기 있어지는 것이란 약함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숨긴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자신 역시 저들과 같은 약해 빠진 놈임을 깨닫고 공동체적 연대의식으로 모두의 약함을 극복하는 것, 악에서 구해지는 길임을 깨닫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런 여정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모태라고도 할 수 있는 정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적 의미에서의 구원이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더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불가지론자라는 점은 사실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액션 스타로서의 청년기와 미국을 똑바로 직시하자고 선언하던 장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된 성찰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약함은 악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지만 반대로 우리 모두는 약한 이들이고 그 모두의 연대를 통해서만 우리는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훌륭한 그리스도교적 성찰입니다. 젊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내비치던 약함에 대한 근원적 부정과 강한 힘을 향한 긍정은 물론 매력적이고 많은 이들이 공감할 만한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찰은 처음 미국으로 이주해왔던 청교도들이 꿈꾸었던 미래는 아닐 겁니다. 그들 역시 어떤 강한 힘과 유능함이 뒷받침된 게 아닌 그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을 뿐인 약해 빠진 공동체였을 뿐이니까요. 맞습니다. 공동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공동체를 불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트우드 역시 늙음을 통한 자연스러운 약해짐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다른 이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약하다는 이유로 나무라서는 안 되며 오히려 오직 그들과 함께할 때 구원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랜토리노에서 미국 사회계층의 최하층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몽족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행한 월트의 희생은 그러한 구원의 단적인 예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지닌 무게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 짊어지며 비로소 구원받습니다. 결국 이스트우드가 바라본 미국이란 저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유롭고 용기 있는 공동체였던 겁니다. 2021년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현재까지 자신이 연출한 마지막 작품인 프라이 마초에 직접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그는 이 영화에 90이 넘은 자신의 몸으로 로데오를 통해 말 한마리를 겨우겨우 길들이는 지난한 액션 장면을 굳이 삽입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늙어버린 자신의 약해짐을 긍정하면서도 자신이 다른 이들을 위해 여전히 연대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한 장면이었죠. 자신이 가장 강한 사내라며 어깨에 힘이 가득 들어가 있었던 기고만장했던 젊은이가 어느덧 자신의 나약함을 긍정하고 비로소 어깨에 올려진 무거운 짐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 속에 노인으로 성장한 겁니다. 우린 모두 약하며 악에 빠질 가능성을 떠안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기에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린 모두 약한 존재들이기에 오히려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스트우드의 영화 세계는 결국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 후에야 그것을 깨닫고 약한 자들에 대한 혐오를 거두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약함의 인정에서 우리가 맨 처음 말한 미국적인 것과 그리스도교 정신의 양립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꼭 강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악으로 빠질 수 있는 약한 존재들일지라도 우리는 함께일 때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용기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약해 빠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백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